절대 주식하지 마십시오. 아니 잠이 오겠어요? 돈이 10억이 날라갔는데. 아이고, 예. 잠이 오겠어요? 죽고 예. 싶은 생각밖에 없는. 무조건 주방 들어가셔서 오래 일하지 마셔라. 진단을 해보니까 아유 제 갑상선암 진단이 나와서. 주식으로 10억을 날렸다가 20억을 벌어 신촌에 전설이 된 미닥스리 대표 이승준이라고 합니다. 손님이 많네요. 예. 제가 이제 9년이 됐는데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. 음악 네. 저희 가게는 참고로 재즈 음악만 듭니다. 재즈 음악만 트는 이유가 있나요? 재즈가 이 식감을 돌게 하는 마력과 같은 맛이 있습니다.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? 코로나 전에는 월 평균 한 9천에서 1억 정도가 됐고요. 원래 이제 제가 옛날에 네. 보험회사 지점장을 할 때 돈을 좀 한 10억 이상 자산을, 그러니까 현금으로 마련을 좀 했습니다. 사실 주식으로. 그 10억을 가지고 100억이 이제 곧 되겠구나라는 꿈을 갖게 됐었어요. 주식에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금융위기가 딱 오면서 9억, 8억, 7억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절대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절대 주식하지 마십시오.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절대로 안 돼요. 제가 주식 몇 년 나서 투자한 결과 이게 도박하고 똑같습니다. 딸면 딸수록 자신감을 가져요. 본인이. 도박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장소를 가야 되잖아요. 주식은 갈 필요가 없어요. 이거 맞들이면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죽음 지경까지 뭐 다 날라갔으니까 현금 자산이 다 날라가고 하니까 한 1년 전에 현금으로 10억 가진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사실 진짜. 그러니까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마누라랑 딸내미는 있고 가족만 보면 보건 살아야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보험회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휴먼 스토리 이게 제가 꼭 나와야 되는 게 진짜 인생이 막바지에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 가서 뭐 잠도 못 자고 아니 잠이 오겠어요? 돈이 10억이 날라갔는데 아이고, 예. 잠이 오겠어요? 죽고 예. 싶은 생각밖에 없는 매일 술 먹고 완전히 예. 루저가 돼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 10억을 날린 거지 빚은 없었네요. 그렇죠. 빚은 다행히 없었죠. 아, 빚까지 빚은- 있었으면 전 아이고. 존재하지 못했죠. 수련 신청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? 출연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저 휴먼 스토리에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죽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신촌에 와서 5천만 원 갖고 와서 8년 만에 한 20억 정도를 다시 벌게 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꿈과 희망을 좀 제가 꼭 주고 싶어서 좌절하고 실망하시고 그 예전에 저처럼 뭐 스케서 망하거나 실직하시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. 반드시 네. 길을 찾으면 반드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찾으면 반드시 세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. 사장님, 근데 지금 옷 패션이 심상치가 않으신데. 그렇습니다. 이 패션은 이제 월드와이드 패션. 월드와이드 패션인가요? 왜 그러냐면 저희 가게는 이 층들이 20대 층들이고 코로나 전에는 절반 이상이 다 외국인들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점 사장은 패셔니스트가 돼야 된다. 왜냐하면 역으로 음식점에 가실 때 사장님 패션이나 어떤 모습부터 보거든요. 깔끔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? 뭐 그러시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음식도 네. 맛이 없고 서비스도 안 좋습니다. 처음에 주식 이러셨을 때 네. 진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. 뭐 진짜 제가 하한가 네. 한 4번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. 하한가 4번 맞으면 거의 한 2분의 1 토막 납니다. 하루에 많을 때는 한 1억 날라갈 때도 있고요. 그러면 네. 다음날이 또 하한가가 또 뻔히 보여요. 네. 그럼 다음날 또 몇 천만 원이 날라갈 거 생각하면은 네. 잠이 오겠습니까?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. 장사로 지금 이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. 실례지만 여기 이 건물도 혹시 사장님 건물인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전에는 사실은 건물을 갖는 게 좀 꿈이었는데요. 네. 코로나 되면서 건물 갖는 꿈은 이제 버렸습니다. 공실들이 많아져가지고 건물주들의 지금 뭐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걸 아니까. 손님이 계속 왔다 갔다 손이 엄청 많네요. 손님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? 첫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오픈하자마자 가장 신경을 쓴 게 닭 한 마리의 맛을 대한민국 1등으로 만들자. 대한민국 1등 닭 한 마리 집들을 다 다니면서 그 맛들을 다 연구했어요. 그렇게 해서 최고의 맛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로는 홍보 마케팅에 최고 치중을 했어요. 맛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위기, 피규어로 만들고 결론적인 말씀은 저희 유닥스토리는 닭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행복을 파는 가게다. 행복과 재미를 파는 가게다. 위에 많네요, 피규어들이. 저 아이언맨도 보면서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첫사랑의 추억도 있을 테고. 사장님, 그럼 지금 돈도 많이 모으셨겠는데요? 그래서 사실 집도 좀 아파트도 좀 네. 강남은 아니지만 좋은 아파트도 마련했고 뭐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도 마련했고 강남에도 또 하나. 이 가게가 또 있어요? 그거는 이제 베트남 쌀국수. 이 가게가 잘 돼서 또 차리신 건가요? 거기도 사실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. 장사에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. 저는 다른 건 재주가 없어요. 아이들처럼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음식 장사만은 제가 어디다 갖다 놔도 저는 자신 있다. 사장님 직접 음식은 안 하시네요? 사장이 음식을 하면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점은 사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. 사장은 밖에 나와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손님과의
그 커뮤니케이션, 손님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람들이 이거 지나가면서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더라고요. 몇백 좋습니다. 한 5만 원 할 줄 알았는데 아유. 간판을 지금 옆에도 있고 이렇게 간판을 많이 크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제 그 음식점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스테리어는 무조건 눈에 띄게 화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쳐다볼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합니다. 건물 외관 부분이나 뭐 내부든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셨더라고요. 예. 이 가게 월세는 얼마였나요?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? 이거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또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을 텐데 초반에는 사장님이 그래도 음식을 할 줄 알아야 예. 이게 또 장사가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음식을 할 줄 아셨던 건가요? 그럼요. 제가 레시피를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방도 제가 들어갔고 홀도 했다가 뭐 설거지도 했다가 네. 뭐 다 했습니다. 1인 5역 다 했는데 네. 오픈해서 한 8개월 정도를 보통 한 15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안 쉬고 근무를 했는데 8개월 차 되는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무리 저도 피곤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. 가서 물어보니까 이 암으로 좀 의심이 된다. 진단을 해보니까 제 갑상선암 진단이 나와서 근데 막상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갑상선암이 보통 이게 전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위험했는데 저는 뼈까지 전이가 돼서 빠른 사람은 한두 달 내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치사율이 많대요. 높다고요? 네,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. 여기 이 자리에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께 꼭 아니면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째, 무조건 주방 들어가셔서 오래 일을 하지 마셔라. 피곤하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반드시 옵니다. 여기서 이제 9년이 됐습니다만은 인근에 한 60 넘어가신 사장님 치고 몸이 건강하신 분이 없습니다. 몸이 다 망가지셔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? 일을 못 하십니다. 더 이상 일도 못 하셔서. 그러면 주방에서 자기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인건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시는 분들 그럴 경우는 좀 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면서 욕심내지 말고 쉬어가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.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체력이 예전에 한 2분의 1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. 아무리 제가 지금 뭐 운동하고 있는데도 저는 사실은 이제 직접 경영 철학이 갑상선암 경험을 이후로는 철학을 좀 바꾸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점점 늘게 되더라고요. 지금 보면 여기 앞에 배너도 그렇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여기도 그렇고. 이런 건 이제 다 사실 이제 일본에 다니면서 배운 스타일입니다. 이것도 사장님이 또 하신 거죠? 디자인은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있어서 뭐 인터넷을 보시면 LED 배너, LED 그런 광고판 뭐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님이 가득 찬다는 건 장사 노하우나 이제 철학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른 노하우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겠어요? 주식에 대한 것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음식점을 차리게 된 원천이지만 결론 10억을 싹 날렸습니다. 10억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오직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.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는데 왜 그러면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냐, 절대 개인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제 주위에서 수십억 이상 했던 동료들 다 지금 개털됐습니다. 주식하다가 자살한 친구가 2명이나 있습니다. 우리 후배들, 지인이. 가족 파탄 난 가정은 많고요.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뭐 코로나 시대고 해서 뭐 주식을 뭐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제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. 1억 천금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?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이제 휴먼 스토리에 신청을 한 그 이유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. 코로나 시대 특히 전 연령층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? 제 가게 무슨 뭐 홍보해달라는 게 아니라요.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그런 바닥까지 갔다가 살아나서 신촌에서 어쨌든 그래도 제일 잘 되는 그런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저희 열정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써 희망과 꿈을, 용기를 꼭 주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. 목표고 이런 노하우를 음식점이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수 내지는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꿈입니다. 어쨌든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걸 제가 어록을 보고 참 공감을 했는데요. 결론,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고통스럽긴 다 마찬가지입니다. 다 힘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. 반드시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, 절망적이고 음식점 하시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제게라도 한번 찾아오십시오. 위로의 말씀이라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가게 이렇게 만들어 오게 된 그 노하우를 또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. 돈 안 받습니다. 휴먼스토리 화이팅!